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서울시 내 모든 건설 현장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뜻한 나눔 행사가 양천에서 열렸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모아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천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은평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 당뇨병 환자를 돌보는 당당케어 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심야 파티를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 인천의 한 무인도에 들어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뒤엉켜 음주 가무를 즐겼는데요.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참으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볼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제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되고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에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모임 인원을 일부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연휴 방역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지역축제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의 방역 기준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정됐습니다. 결혼식은 최대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이 더 모일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이 더 허용됩니다.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실외 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됩니다.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 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동안 916명 늘었습니다. 역대 목요일 최다 기록으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사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서울 인구의 77%,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50%를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 지역 건설 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설 공사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내 모든 건설 현장의 종사자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더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기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9월 한 달간 동주민센터와 구립 어린이집 등에 나눔 상자를 설치하고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았습니다. 구는 나눔 상자에 모인 물품을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기부 물품은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2,5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국내 최초로 심리케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취약계층 당뇨병 환자를 돌봅니다. 은평구는 대한당뇨병학회 등과 취약계층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당케어 앱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당케어 앱은 당뇨인의 당뇨병 상태와 정신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앱인데요. 이 앱은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전국에 공식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민간 분야 어르신 일자리 10만 개를 발굴합니다. 서울시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25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10만 개를 만드는 건데요. 이를 위해 우선 어르신의 구직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새로 만들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시니어 인턴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 돌봄, 건강관리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치매 주간 돌봄센터는 현 18곳에서 26곳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식사 제공 대상 인원은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서울시 인구의 16.5%인 157만여 명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한낮의 햇살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네, 맑게 갠 하늘이 유난히 높게 느껴졌던 지난 목요일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치형 학생 통합 지원 자치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후견 인재 사업을 추진하는 6개 자치구가 함께했는데요. 교육 후견 인재는 돌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 돌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은평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이 시행 중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가족 상담을 진행합니다. 양천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구는 5가정을 선정해 8번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인형을 활용한 상호작용 놀이 프로그램과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 등입니다. 서울시가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 대상을 2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서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으로 확대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향후 시 공사 입찰에서 배제되고 영업 정지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 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